최근 시바이누는 여러가지 논란에 휩싸이며 시장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커뮤니티 사이에서도 시바이누는 이제 끝난 것 아니냐는 시선이 적지 않았죠.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분위기를 뒤집을 만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랍에미리트 정부와의 대형 파트너십 소식이죠. 오늘은 이 파트너십이 시바이누의 제도약을 위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또 최근 부상하고 있는 RWA 투자 트렌드와 중동 자본의 미국 투자가 어떻게 맞물린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발표된 이슈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바이누 팀이 아랍에미리트의 에너지 인프라 부서와 웹3 기술 개발 협력에 나섰습니다. 시바이누 프로젝트 팀의 신기술인 시바이누 운영 시스템을 정부 차원의 행정, 에너지, 인프라 전반에 적용할 계획인 거죠. 이를 통해 아랍에미리트 국민들에게 한층 진보된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답니다. 특히 이번 소식이 놀라운 이유는 연방 차원에서 아랍에미리트가 블록체인을 본격 도입하는 첫 번째 사례라는 점이죠. 시바이누는 그간 민코인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는데 이제는 국가 인프라 시스템의 일부가 되려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파격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죠. 표면적으로는 시바이누와 아랍에미리트의 파트너십만 언론화되었지만 RWA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코인 시장을 잘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RWA 관련 투자가 최근 가장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RWA는 부동산이나 주식, 채권 같은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에 토큰화하는 개념으로 새로운 투자 기회로 각광받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부동산 같은 경우는 부분적 소량 판매가 불가능했지만 이를 토큰화한다면 소액 투자자도 부동산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트럼프 일가 역시 RWA 사업이 크게 성장할 것임을 내다보고 이와 관련된 코인들을 매수하고 있다는 점이죠. 트럼프 일가의 디파이 플랫폼인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이 들고 있는 코인들의 목록을 보면 이더리움과 같은 활용성이 뛰어난 코인들뿐만 아니라 실물 자산과 가상 자산의 연결을 돕는 코인들, 즉 RWA 사업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코인인 체인링크, 온도 파이낸스 등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게 보여지죠. 이는 부동산으로 거대한 부를 축적한 트럼프가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크립토 시장까지 포괄적으로 재편되는 흐름에 적극 대응한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트렌드는 아랍에미리트뿐만 아니라 중동의 다른 국가들 역시 거스를 수 없죠. 이미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인 빈살만은 부동산과 암호화폐에 막대한 관심을 보여왔고 이러한 관심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 쪽에도 천문학적인 자본 투자를 단행해온 것은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사실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 지역에서 가장 왕성하게 부동산, 암호화폐, 그리고 블록체인 분야에 투자하는 국가들입니다. 이번 시바이누의 협업도 그렇게 본다면 중동 자본이 세계 각국의 첨단 기술과 손을 잡는 움직임 중 하나라고 해석할 수 있죠. 비슷한 사례로 에스토니아는 주민등록 관리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여 행정효율을 크게 높인 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에는 여러 기관 간 서류를 주고받는데 필요한 시간이 많이 걸렸으나 블록체인 기반 기술 도입 후에는 정보 검증 및 공유가 즉각적으로 가능해졌죠. 그 결과 에스토니아 행정 업무는 효율성과 동시에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시바이누의 경우 에스토니아 이상의 퍼포먼스가 기대된다는 것이죠. 에스토니아에서는 행정 부분에서만 블록체인이 적용되었다면 시바이누에서는 행정, 에너지, 인프라 등 보다 광범위하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용된다는 겁니다. 즉, 하락 추세를 끝내고 시바이누 코인의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념비적인 이벤트가 발생한 것이죠. 최근 관세 전쟁이 불거지며 시바이누 코인의 가격도 크게 흔들렸지만 이번 파트너십 발표 이후 강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암호화폐 시장은 아직 작은 이슈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상승세가 단순한 단기 반등이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이어질 모멘텀인지 가늠해보기 위해서는 차트 분석이 필요하죠. 시바이누의 차트 역시 단기적인 하락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크게 상승하는 패턴이 나왔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는 아담 앤 이브란 패턴이 있습니다. 전형적인 가격 조정과 횡보 조정으로 구성된 패턴이죠. 가격 조정에서는 빠른 속도로 개미들을 털고 횡보 조정은 개미들을 천천히 말리면서 물량을 모으는 패턴입니다. 그러다 물량이 충분히 모이면 상승하는 패턴이죠. 시바이누 코인은 이런 식으로 아담 앤 이브 패턴이 나왔고 컵앤들까지 그려졌습니다. 아담에서는 가격 조정, 이브에서는 횡보 조정, 컵앤들에서는 저항과 지지, 그리고 폭발하게 되는 거죠. 물론 시바이누 코인은 아직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이 패턴의 예를 들면 21년도에 샌드박스 코인이 있습니다. 샌드박스 코인은 이렇게 아담 앤 이브 그리고 핸들까지 그려졌습니다. 아담의 위치에서 가격 조정으로 개미들을 한번 털었고 이브의 구간에서 횡보 조정으로 개미들을 말려주겠습니다. 개미들이 충분히 털리고 물량이 다 모였다 싶으니까 가격을 한번 들어올리고 컵앤들에서 저항과 지지가 나왔죠. 그리고 컵앤들부터 1400%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시바이누 코인도 채널의 하단이자 컵앤들이 완성된 위치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채널의 상단선과 이전 저항점에서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었죠. 현재는 채널의 상단선 위에서 지지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방 위주로 매매하는 게 좋아 보이고 시바이누의 가격이 바닥에 접근할 때마다 계속해서 코인을 모으는 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이후엔 타점부터 100%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작년 12월에 시작된 비트코인의 조정과 함께 시바이누 코인의 가격도 빠지고 있죠. 현재는 시바이누의 대형 호재와 함께 강하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이렇게 강세장 형태의 조정이 완성되었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렇게 패턴이 완성됐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저점이 깨질 수도 있긴 하죠. 하지만 아셔야 될 게 시바이누 코인은 21년부터 돈과 시간을 써가며 물량을 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강한 상승이 한 번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커버랜드의 1차 목표가 계산 방식을 사용해서 적어도 2000% 정도의 수익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놀랐던 게 이 정도의 상승은 주식으로 치면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죠. 그런데 코인이라, 특히나 민코인이라서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신 이유는 몇몇 민코인사들 때문이겠죠. 시바이누 코인을 초기에 잡아서 900만원 넣고 7조 벌었다. 어떤 사람이 페페코인을 초기에 투자하고 500만 프로를 기록했다 라는 뉴스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 역시도 이런 뉴스를 들었던 사람들 중 한 명이죠.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일반적인 거래소에서는 저런 코인들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이러한 시행착오를 겪으며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거래소 상장 프로세스입니다. 저렇게 몇십만, 몇백만 %의 수익률을 기록한 코인들은 초기에 누구나 코인을 상장시킬 수 있는 유니스왑, 스시스왑과 같은 탈중앙 거래소에 상장됩니다. 그리고 덱스에서 많은 수요를 이끌어낸 코인들이 중형 거래소들에게 제한을 받게 되고 중형 거래소에 상장되는 거죠. 여기서 한 번 더 살아남은 코인들이 흔히들 아는 업비트나 바이낸스와 같은 대형 거래소에 상장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바이누 코인과 페페코인 역시 유니스왑에서 최초로 상장되었고 거래소의 체급을 높여가며 뉴스와 같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었던 거죠. 실제로 보여드리면 지금 보시는 화면은 업비트의 시바이누 코인 차트입니다. 차트상 가장 저점과 고점의 상승률을 확인해보면 700%죠. 하지만 유니스왑의 차트를 보면 상승률이 1억 6,300만 %입니다. 뉴스에서만 보이던 수치인 거죠. 하지만 이것만 보고 덱스에 있는 코인을 막무가내로 매수하는 것은 말리겠습니다. 저도 최근 가장 큰 수익은 덱스에 있는 코인으로 일구었지만 제가 매수한 50여 개의 코인 중 60% 이상은 선물 거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원에 수렴하고 있기 때문이죠. 즉, 꿈같은 수익률 도전의 리스크는 다른 대형 거래소의 코인보다도 훨씬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1억 프로가 넘는 수익률은 어렵더라도 안정적인 거래소를 통해서 그나마 현실적인 수익률을 노려볼 수 있는 코인을 가져왔습니다. 네, 바로 이게 1만 프로 이상을 노려볼 만한 코인의 차트입니다. 코인 차트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과거에 대상승을 했던 코인들이 폭발 직전에 보여줬던 차트 패턴이죠. 이런 코인의 상승 원리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세력이 장기간에 걸쳐서 매집한 흔적이 발견돼야 합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박스권이고 이 크기는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박스권을 만드는 동안 개미들의 물량을 뺏는 과정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오랜 기간 동안 횡보를 하면서 개미들을 지치게 하는 횡보 조정과 가격을 갑자기 빠르게 움직여 개미들에게 공포를 주며 물량을 뺏는 가격 조정이 있죠. 마지막으로 개미들의 물량을 충분히 뺏었다 싶으면 상승의 신호를 추적해야 합니다. 보통 상승의 신호탄은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죠. 예를 들면 2020년도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던 세타펠 코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1년 동안 횡보를 하면서 박스권을 만듭니다. 그 과정에서 가격 조정 한 번씩 주죠. 물량이 타고 있다 싶으니까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장대 양봉을 만듭니다. 하지만 곧바로 가격을 떨면서 개미들을 털죠. 그래도 이전 거래량을 죽지 않고 이전 박스권 위에서 다시 한번 지지합니다. 네, 세타퓨엘은 12,000% 상승했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도지코인은 2년 동안 횡보를 하고 가격 조정을 주고 거래량 터뜨린 다음 상승, 개미 털기, 이전 박스권에서 지지. 도지코인은 2만 프로 상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칠리즈는 2년 동안 횡보를 하고 가격 조정을 주고 거래량 터뜨린 다음 상승, 개미 털기, 이전 박스권에서 지지. 칠리즈는 26,000% 상승했습니다. 방금 예시에 나온 3개의 코인 모두 21년도 2월달에 신호탄이 나왔었는데 이때는 지금보다도 시장 분위기가 훨씬 안 좋았습니다. 코인 매매를 오래 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 같은데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허구한 비트코인을 깎아내렸고 알트코인들이 녹아내렸었죠. 하지만 결국엔 차트 패턴이 승리했습니다. 그럼 제가 발굴한 좋은 코인을 함께 살펴보시죠. 4년 동안 횡보를 하면서 박스권을 만듭니다. 그 과정에서 가격 조정 한 번씩 주죠. 물량이 타 보였다 싶으니까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장대 양봉을 만듭니다. 하지만 곧바로 가격을 떨면서 개미들을 털죠. 그래도 이전 거래량을 죽지 않고 이전 박스권에서 다시 한번 지지합니다. 1년 6개월 매집한 세타퓨엘이 12,000% 상승했고 2년간 매집한 도지코인과 칠리즈는 2만 프로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러니 4년간 매집한 이 코인은 적어도 2만 프로,
많이 가면 5만 프로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만 프로면 100만 원이 2억이 되고 5만 프로면 5억이 되는 금액입니다. 차트가 좋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올인하세요 라고는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100만 원이나 200만 원만 넣어서 인생 역전의 기반을 만들어 볼 수 있다 고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이 코인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이 코인을 매수해 보실 분은 더보기란 요청사항에 4년이라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구독자인 것을 알아보고 바로 코인 이름을 문자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영상에서 공개하지 왜 따로 신청하라고 하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최근에 이 코인이 무엇인지 영상에서 공개했다가 채널이 정지당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다시 이 코인을 돌려서 말했다가 정지를 2번까지 당하게 되었고 한 번 더 정지당하면 채널이 영구 정지되는 상황입니다. 이 점 이해 바라며 이 코인의 정보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더보기란 요청사항에 4년이라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